우리 전래 동화. 빨간 부채, 하얀 부채. 옛날에 할아버지가 하얀 부채 하나를 주었어요. 날도 더운데 잘 됐다. 부채나 붙이면서 좀 쉬어야지. 그런데 할아버지가 살랑살랑 부채를 붙이자 코가 점점 길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구, 내 코가 길어지네. 이를 어째? 그때 하늘에서 빨간 부채가 툭 떨어졌어요. 할아버지가 빨간 부채로 부채질을 하자 코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는 그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할머니에게 모두 말해 주었어요. 할머니에게 말해준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듣고 할아범,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할머니는 그날 밤 부잣집에 몰래 들어가 잠든 대감마님의 코에 하얀 부채로 부채질을 했어요. 아이고, 내 코가 왜 이렇게 길어진 거야? 잠에서 깬 대감마님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때 할머니가 빨간 부채로 대감마님의 코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지요.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잠든 할아버지의 코에 하얀 부채를 살살 붙여보았어요. 그러자 할아버지의 코가 지붕을 뚫고 옥황상제가 있는 하늘까지 쑥쑥 올라갔어요. 아니, 이게 무엇이냐? 귀도 없고 눈도 없구나. 저놈을 기둥에 묶어두도록 하라. 깜짝 놀란 옥황상제는 신하들에게 말해 할아버지 코를 꽁꽁 묶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코가 자꾸만 길어지자 얼른 빨간 부채를 붙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코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할아버지의 몸이 하늘로 붕붕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옳지, 이 기회에 하늘나라 구경 좀 합시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등에 찰싹 매달렸지요. 이 모습을 본 옥황상제가 말했어요. 여봐라, 기둥에 묶었던 것을 풀어주도록 하라. 결국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하늘나라 구경도 못하고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지렁이 신랑. 어느 마을에 소문난 부자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은 부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예쁘게 자랐지요. 그런데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됐을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딸이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보니 처음 보는 남자가 옆에 누워 자고 있었던 거예요. 딸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말했어요. 얘야, 오늘도 그 남자가 나타나면 바늘에 실을 깨어 옷에 꽂아 두어라. 그날 밤 남자가 나타나자 딸은 남자의 옷에
쉬를 깬 바늘을 꽂아두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새벽 남자는 조용히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아침이 밝자마자 부부는 딸과 함께 살금살금 실을 따라가 보았어요. 그런데 실이 북쪽 담장 아래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실이 담장을 넘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갔지? 어머, 실이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서둘러 담장 밑을 파보았어요. 그런데 지렁이가 허리에 바늘을 꽂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 이후 딸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부자 부부도 할 말을 잃고 눈물만 흘렸지요. 내 신랑이 지렁이라니. 아이고, 내 딸의 신랑이 지렁이라니. 어쩌면 좋아. 그런데도 지렁이는 매일 밤 딸을 찾아왔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딸의 배가 점점 달덩이처럼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달 후에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지요. 이 사내아이는 씩씩한 젊은이로 자라서 후백제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사람들은 이 젊은이를 견훤이라고 불렀답니다. 은혜 갚은 까치.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깊은 산속 커다란 나무에 구렁이 한 마리가 새끼 까치들을 잡아먹으려고 기어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선비는 얼른 활을 꺼내 구렁이를 죽이고 새끼 까치들을 구해주었지요. 선비는 다시 서둘러 길을 떠났어요. 하지만 어느 틈에 캄캄한 밤이 되고 말았지요. 다행히 멀리 집 한 채가 보였어요. 밤중에 길을 잃어 그러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 주십시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어요. 묵을 곳이 마땅치 않은 것 같으니 그리하시죠. 여인은 선비를 방으로 들이고 밥상까지 차려주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선비는 숨이 깝깝해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그런데 커다란 구렁이가 선비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넌 누구냐? 낮에 네가 죽인 구렁이가 내 남편이다. 제발 살려주시오. 살고 싶으냐? 좋다. 이 산속에 빈절이 있는데 날이 새기 전에 그 절에 있는 종이 3번 울리면 살려주지. 바로 그때였어요. 땡, 땡, 땡. 산속에서 희미하게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분하다. 구렁이는 선비 몸을 풀어주고는 스르르르 사라졌어요. 날이 밝자 선비는 절로 달려가 보았지요. 그런데 까치 2마리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죽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희가 새끼를 살려준 은혜를 갚은 게로구나. 선비는 죽은 까치 부부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답니다.
욕심쟁이 원숭이와 개. 옛날에 원숭이와 개가 살았어요. 어느 날 개가 원숭이에게 말했어요. 우리 맛있는 콩떡 해먹지 않을래? 그러자 원숭이도 신이 나서 대답했죠. 그래, 좋아. 원숭이와 개는 콩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콩떡이 다 만들어지자 원숭이가 콩떡을 혼자 다 먹는 게 아니겠어요? 화가 난 개가 원숭이에게 말했어요. 바보, 원숭이야. 그 콩떡은 썩은 나뭇가지에 매달아 두고 먹어야 제일 맛있는 거야. 원숭이는 개가 꾀를 내는 것도 모르고 콩떡을 썩은 나뭇가지에 매달았어요. 그러자 콩떡 바구니가 쿵!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원숭이야, 속았지롱. 개는 얼른 콩떡 바구니를 낚아채 집으로 들어갔어요. 화가 난 원숭이는 개의 집으로 달려가 방귀를 뿡뿡 끼었어요. 거짓말쟁이 개야! 방귀 냄새 맡고 콩떡 맛있게 먹나 보자. 원숭이는 계속해서 방귀를 뿡뿡뿡 끼었어요. 맛있게 콩떡을 먹던 개는 방귀 냄새를 참지 못하고 집게발로 원숭이의 엉덩이를 꽉 물었어요. 아야야, 내 엉덩이 아파. 깜짝 놀란 원숭이는 후다닥 도망치고 말았지요. 그 후로부터 원숭이 엉덩이는 지금처럼 빨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개의 집게발에는 듬성듬성 털이 나게 되었답니다. 코 없는 신랑과 입 큰 각시. 옛날에 코 없는 신랑과 입 큰 각시가 살았어요. 어느 날 이웃마을에 사는 친구가 생일 잔치를 한다고 편지를 보내왔지요. 코 없는 신랑과 입 큰 각시는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잔치에 가면 친구들이 놀릴 게 뻔하거든요. 옳지, 여보, 좋은 생각이 났어요. 입 큰 각시가 코 없는 신랑에게 싱글벙글 거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코 없는 신랑이 물었지요. 좋은 생각이 뭐요? 당신 코는 양초를 녹여서 만들면 될 거고, 제 입에는 밀가루 반죽을 붙이고 그 위에 분을 바르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부부는 기뻐하며 얼굴에 치장을 했어요. 그리고는 친구 생일잔치에 갔지요. 여보게 생일 축하하네. 코 없는 신랑과 입 큰 각시는 인사를 마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쩌면 좋죠? 뜨끈뜨끈한 밥이랑 국 때문에 신랑 코에 붙어있던 양초 코가 녹아내린 거예요. 그것을 본 각시도 너무 웃다가 입가에 붙인 밀가루 반죽이 떨어졌지 뭐예요. 아유, 저 사람 코 좀 보세요. 돼지 코네요. 하하하하하. 저 사람 입은 염을 먹는 소입이네요. 결국 코 없는 신랑과 입 큰 각시는 창피만 당하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우리 이제부터는 그냥 생긴 대로 삽시다. 그 후 코 없는 신랑과 입 큰 각시는 못생긴 걸 원망하지 않고 남을 도와주며 착하게 살았답니다.
자린고비와 달랑곱제기.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구두쇠 얘기를 해줄 테니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자린고비라는 구두쇠가 살았어요. 얼마나 구두쇠였는지 반찬도 없이 천장에 생선 한 마리를 매달아 놓고 밥을 먹었답니다. 게다가 아들이 밥 한 숟가락 뜨고 생선을 두 번만 쳐다봐도 야단을 쳤지요. 오호, 짜다. 한 번만 쳐다보거라.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자린고비가 너무 추워 잠이 깼는데 방문 창호지가 밥그릇만하게 뚫려 있는 거예요. 자린고비는 서둘러 구멍을 막으려고 종이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만한 종이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달달달 떨면서 아침이 되기만 기다렸다지 뭐예요.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하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자린고비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아기 손바닥만한 종이밖에 줍지 못했어요. 자린고비는 이웃마을에 사는 또 다른 구두쇠 달랑곱제기한테 편지를 썼어요. 올해 내 운세가 어떤지 써보내주게. 자린고비는 달랑곱제기가 큰 종이에 답장을 해오면 그것으로 문구멍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자린고비는 달랑곱제기를 찾아가 따졌어요. 여보게, 편지를 보냈으면 답장을 보내야지. 미안하네. 종이가 없어서 못 보냈네. 뭐야? 내 편지 당장 돌려주게. 자네 편지는 우리 집 방문 구멍에 발랐네. 자린고비는 방문에 붙어있는 종이를 뜯어냈어요. 그러자 달랑곱제기가 소리쳤어요. 이봐! 편지에 붙은 내 밥풀은 놓고 가야지. 정말로 지독한 구두쇠들이죠? 소금장수와 숫장수. 옛날에 소금장수가 산길을 가다가 무서운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났어요. 호랑이는 냉큼 달려가 소금장수를 꿀꺽 삼켜버렸지요. 우와, 배부르다. 이제 좀 쉬어야지. 호랑이는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이번에는 숫장수가 호랑이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호랑이는 옳지, 잘 됐다 하고 숫장수도 꿀꺽 삼켜버렸어요. 소금장수와 숫장수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호랑이 뱃속에 있는 내장을 잘라 소금을 살짝 뿌려 숯에 구워 먹었지요. 이제 좀 배가 불러오는군.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딱 맞구려. 한편 호랑이는 배가 아파서 벌쩍벌쩍 뛰었어요. 누가 호랑이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호랑이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호랑이가 잡아먹을까봐 가까이 갈 수 없었거든요. 결국 호랑이는 한참을 날뛰다가 죽고 말았어요. 호랑이가 죽자 소금장수와 숫장수는
호랑이 똥구멍으로 엉금엉금 기어 나왔어요. 휴, 살았다. 우리 이 호랑이를 임금님께 바칩시다. 소금장수와 숫장수는 죽은 호랑이를 짊어지고 영차, 영차, 영치기 영차 궁궐로 향했어요. 그러고는 호랑이를 임금님께 바쳤지요. 그러자 임금님이 크게 기뻐하고 소금장수와 숫장수에게 큰 상을 내렸답니다.